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 소각장 이전을 두고 박윤국 포천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우 의원도 환경피해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의정부 신축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같은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취재했습니다. 포천의 한 파출소 소장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소장이 퇴근 후 자신의 초과 근무를 부하 직원에게 대신 입력하게 했다는 내부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마른 장마로 인한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포천에 하루 45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주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박윤국 포천시장의 반대 성명서 발표가 있었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우 의원도 산림청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산림청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포천시 인근 지자체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시에 밀어붙이기식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김영우 국회의원도 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증서과 관련해 산림청의 공식 반대 입장을 하루속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논의하기 전에 국립수목원과 인근 지역에 끼칠 환경 피해에 대해 사전 조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의정부시는 산림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립수목원을 관장하는 곳이 바로 산림청입니다. 그래서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서 이 환경 피해에 대해서 미리 조사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연구 검토 결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포천시 소우릅 비대위 주민 대표들은 수목원 피해를 최소화한다며 우회도로를 만들고 수목원 개방에 인원 제한을 두면서 5km 인근에 들어서는 소각장 문제는 정작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산림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생물권 보전에 관한 조례에서도 처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덥석 떨고 있으면서 인근 4.8km밖에 안 된다고 의정부에서 주장하는 그 거리에다가 그런 걸 들어오는데 산림청에서도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 또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4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산림청장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천 소우릅 주민대책위원회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과 함께 의정부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포천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우 의원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장암동에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잖아요. 그 사실 쓰레기 소각장인데 이것을 자일동으로 이제 옮겨서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자일동은 포천에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 이것 때문에 포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국립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6,000종 이상의 식물 또 4,000종 이상의 동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천시와 또 국립수목원에 막대한 영양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하지만 의정부 자일동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포천 또 양주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이 어떤 그 환경 피해를 주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행정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국립수목원에는 6,000종 이상의 식물, 4,000종 이상의 동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이 앞으로 이 국립수목원에 끼칠 그 환경 영향이 피해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립수목원을 관장하는 곳이 바로 산림청입니다. 그래서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서 이 환경 피해에 대해서 미리 조사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연구 검토 결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고 이 같은 것을 우리 포천 소호읍 주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전달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청장께서는 이 국립수목원으로 하여금 어떤 환경 피해가 우려가 될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좀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소호읍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암동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생활 폐기물 소각장이 그 옆에 여러 가지 그 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자일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확장 신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장암동에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 환경 피해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처리 시설도 예를 들어가면서 전혀 뭐 아파트도 다 지어져 있고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지금 있는 장암동에 있는 시설을 그 자리에서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더 신축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이것을 자일동으로 옮기나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정부시에서 좀 모순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천시 소호읍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장암동에서 확장해라. 피해가 없다고 하니 굳이 자일동으로 옮겨서 인근 지역에 이렇게 그 근심 걱정을 끼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 포천시 입장에서는 의정부의 또 자일동 주민들 또 양주 시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렇게 그 행정적으로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산림청에도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은 이 산림청에서 이 국립수목원에 끼칠 그런 그 환경 피해를 그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그 행정적인 절차를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부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가 144대 1이라는 유례없는 청약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올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C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2021년 말 완공 예정인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청약 평균 경쟁률이 41.7대 1을 보였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144.6대 1까지 치솟아 의정부 신규 분양 시장 사상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매매가도 단기간에 상승했습니다. C아파트 84A형의 분양가는 4억 3,400만 원. 하지만 올해 7월 매매가는 4억 9,100만 원으로 1년도 안 돼서 5천만 원 이상 뛰었습니다. 서울 인근 지역 중 정부의 주택 규제가 닿지 않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의정부가 풍선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 자체의 어떤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거기에 또 새로운 신축이 많이 없는 곳에 위치해 있는 신축이 교통 이슈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특히 서울로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의정부 지역에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2021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GTX가 의정부역을 지나게 되면 의정부에서 서울 삼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16분으로 기존보다 1시간가량 단축됩니다. 이 밖에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 양주를 잇는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의정부가 정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속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투기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쪽까지 규제를 나선다면은 시장이 작동이 중지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하반기 의정부 지역에는 신축 아파트 총 2,4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포천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장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은 포천 관내 한 파출소 A 소장이 퇴근 후 자신의 초과 근무를 부하 직원에게 대신 입력하게 지시해왔다는 내부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시스템에 입력된 A 소장의 근무 내용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 소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속되는 마른 장마로 인한 가뭄 극복 대책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누적강 수량은 229mm로 평년보다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포천 지역 누적강 수량은 평년 대비 33% 수준으로 지역 내 가장 큰 용수 공급원인 산정저수지 저수율은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부터 15톤 물차 6대를 투입해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와 자일리 일대에 하루 45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인근 자일천과 한탄강에 각각 수중펌프 2대와 3.4km의 송수관로를 설치해 모두 22,000톤의 농업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승강기 사고 대응 능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여름철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장표 의정부 소방서장은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무리하게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119로 신고 후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천구는 야간에 운행하는 공영버스 33번 노선을 오는 26일 개통합니다. 야간버스는 신서면 고대산 신탄리역에서 연천역, 전곡터미널을 거쳐 연천역으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오후 10시 50분 한 차례 운행합니다. 연천역, 동두천역, 연천역에 투입하는 33-1번은 오전 0시 35분, 오전 2시 10분, 오전 3시 30분 3차례 운행합니다. 연천구는 앞서 지난 1월 경기도의 공영버스 확대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돼 3개역을 연계하는 야간 노선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포천시는 23일부터 25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장 심사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은 캐나다 등 12개 국가, 14개 국가지질공원이 신청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평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지만 수도권 유일의 세계지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올해 9월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총회에서 1차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020년 4월 프랑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상 대서인 화요일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더웠습니다. 수요일도 무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24일 최저기온은 24도, 최고기온은 30도가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전망되니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장맛비가 예상되는 만큼 세차는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다. 세차는 다음 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 한낮에는 냉방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